안녕하세요, 오지랖입니다. 오늘은 새해 초부터 세계 정세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3일 새벽, 미국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생포했는데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약 카르텔 수괴의 색출 작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 행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일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오지랖에서 알아보시죠.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현지 시각 새벽 2시쯤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주요 공군기지 석유시설을 대상으로 드론과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공중을 장악했고요. 미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50여 명이 헬리콥터를 관저 지붕에 착륙, 경원 20명을 제압하며 마두로 부부에게 눈가리개와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CIA가 미리 마두로 대통령의 취침 시간과 경호 교대 패턴을 완벽히 파악한 덕분이었죠. 이후 압송 비행기는 6시간 만에 뉴욕으로 복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대규모 공격 완벽 성공,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 완료라고 공개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미 제국주의 침공, 마두로 부부 생존 증거를 즉시 공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CNN이 압송 비행기 착륙 장면과 마두로 부부의 하차 모습을 생중계하면서 모든 게 미국의 의도대로 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라카스 거리엔 시위대가 환호하면서 미국 깃발을 흔들었고 반대로 충성파들은 무장봉기를 시도하며 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48시간 만에 벌어진 번개작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면으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니 미국은 왜 이런 위험한 작전을 감행했을까 싶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정의의 심판이라며 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분은 마약 테러리즘 척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마두로를 콜롬비아 카르텔 수괴로 지목하고 무려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코카인의 30%가 베네수엘라 경유라는 혐의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땅속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검은 황금을 노린 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사실 남미 북부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검은 황금, 즉 석유의 세계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만 약 3천억 배럴로 추정되죠.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8%에 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아무런 논리도 없이 침공한 건 아닙니다. 앞서 201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엑스모빌 등 자국에서 석유를 채굴하던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의 자산을 강제로 국유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은 부당하게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에서 쫓겨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재선 취임 직후부터 서반구에서 약탈은 끝나겠다며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미국 입장에선 눈에 까신 중국이 620억 달러 규모의 대출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장악하고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독식한 걸 의식한 것이죠. 이번 작전만 해도 비용이 수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잘만 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석유 생산을 재개하면서 수년 내 10배 이상 회수할 수 있다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선 빼앗긴 우류 석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여론을 결집하기 좋죠. 미국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은 국가를 응징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심보도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우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속내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두로 부부는 눈가리개와 수갑을 찬 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고 지금은 맨하튼 연방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당장은 트럼프의 계획대로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이번 작전의 UN 헌장 위반 논란과 러시아, 중국의 강렬한 반발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외부에선 이번 침공을 두고 트럼프식 힘의 외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나라를 공격해서 지도자를 납치한 만큼 국제사회의 반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UN 안보리의 1월 5일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 침공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라며 미국을 옹호했고요. 남미 대륙은 분열 상태입니다. 브라질, 쿠바는 침략 규탄 시위를 벌이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민주화 환영으로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쿠바와 콜롬비아 등의 무장 세력을 다음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지역의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내려놓고 국익을 위해서 무력을 불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처럼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 독주를 하면 한국도 망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황당한 프레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죠. 정치권의 논쟁을 떠나서 안보 전문가들은 군사력, 핵무기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처참한 결말이라며 한국도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하고요.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62%가 미국 강경 외교를 지지하지만 한국의 안보는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죠.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야수적 본성 폭로, 마두로 합법정부 축출 규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시험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손잡고 석유와 무기를 교환하는 등 일종의 반미 동맹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은 큰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여건만 된다면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요. 이에 핵무기 없었으면 북한도 베네수엘라처럼 끝장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논의가 필요해진 측면도 있죠.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미국의 패권 외교와 자국 우선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과감하지만 카운터파트로서 리스크가 많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행보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당분간 트럼프 지도하의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국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등 주변에서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비무환, 언제나 대비가 돼 있어야 걱정이 없고 최악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